엄마 명의 땅. 지금 팔면 최소 20억이야. 준호와 미정은 순애가 잠든 후 거실에서 조용히 속삭입니다. 치매 판정만 받아내면 우리가 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내일 병원에서 치매 판정 나면 바로 요양병원에 보내버리자. 이제 그 돈 다 우리 거야. 부엌에서 듣고 있던 순애의 손이 물컵을 쥔 채 떨리고 있으며 순애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내 자식들이지만 저렇게 욕심에 눈이 멀 줄이야. 순애가 작은 녹음기를 켜고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 사연과 함께 여러분의 하루에도 행복이 가득 채워질 거예요. 서울 변두리 한적한 골목길,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오래된 단독주택에서 따뜻한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75세 김순애 할머니는 오늘도 어김없이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계셨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지면서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평온함이 온 집안을 감쌌습니다. 아이고, 소금을 어디다 뒀더라. 순애는 양념통을 이리저리 뒤지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찬장문을 여닫고 서랍을 뒤적거리다가 결국 바로 앞에 있던 소금통을 발견하고는 아, 여기 있었네. 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요즘 들어 이런 일이 부쩍 늘었지만 별일 아니라는 듯 자연스럽게 요리를 계속했습니다. 5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의 부엌은 순애에게 가장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낡은 가스레인지 위에서 보글보글 끓는 찌개 소리, 도마 위에서 톡톡 썰리는 파 소리, 이 모든 것이 평범한 일상의 리듬을 만들어냈습니다. 순애는 가끔씩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기도 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손놀림을 계속했습니다. 저녁 6시 반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아들 준호와 며느리 미정이 들어섰습니다. 48세의 준호는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45세의 미정은 동네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일주일에 서너 번씩은 어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미정이 다정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순애는 앞치마에 손을 훔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이구, 왔구나. 찌개 끓여놨으니까 같이 먹자. 준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엄마, 오늘도 요리하셨네요. 매일 이렇게 하시면 힘드시죠? 그의 말에는 걱정스러운 듯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어딘가 탐색하는 듯한 기색도 스며 있었습니다. 뭐가 힘들어? 니들 먹을 거 해놓는 게 내 낙이지. 혼자 먹으면 맛없잖아. 순애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말을 마치고 나서 잠깐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준호와 미정은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미정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짜가 며칠인지 아세요? 순애는 잠깐 생각에 잠기더니 오늘이 며칠이더라? 요즘 날짜가 헷갈리네. 나이 먹으니까 그런가 봐. 하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순애의 모습을 본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요즘 자꾸 그러시는데.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묘한 관찰의 기색이 스며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순애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반찬들을 하나하나 챙겨주었습니다. 김치찌개,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계란말이까지. 평범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집밥이었습니다. 준호야, 많이 먹어. 살 빠진 것 같네. 미정아, 너도 많이 먹고. 따뜻한 어머니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와 미정의 시선은 어딘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 모서리에 놓인 오래된 철제 금고를 힐끗힐끗 바라보며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금고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두 사람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 그리고 순애가 가진 재산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식사 중간중간 순애는 젓가락을 놓고 멍하니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내가 뭐하고 있었지? 하며 자신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준호와 미정은 더욱 주의 깊게 순애를 관찰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몸은 괜찮으세요? 혹시 어디 아픈 곳은 없으시고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건강검진도 받으실 겸. 순애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몸 병원이야. 나 멀쩡해.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방금 전 자신이 뭘 말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듯한 표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젓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뭔가 어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준호는 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이도 75이고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일이 늘었어. 혹시 치매라면?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미정 역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듯 남편과 조용히 시선을 맞췄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걱정보다는 다른 감정이 스며 있었습니다. 아, 맞다. 내가 뭘 하려고 했더라. 순애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부엌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스불 껐나? 하며 확인하러 갔다가 이미 꺼져 있는 것을 보고 껐구나. 하며 돌아왔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자 준호와 미정은 더욱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순애는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준호와 미정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상태가 좀 이상하지 않아? 미정이 걱정스러운 척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요즘 자주 그러시네.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인 건 아닐까? 준호의 목소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걱정보다는 어떤 기대감 같은 것이 스며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순애는 그들의 대화를 들었지만 못 들은 척 계속 그릇을 씻었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려웠지만 묵묵히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생각보다 또렷하고 깊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저녁이 깊어가고 준호와 미정은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 몸조리 잘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뭔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미정이 다정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현관까지 나와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가거라. 밤길 위험해. 순애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는 순애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며 있었습니다. 집에 혼자 남은 순애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골목길 가로등 불빛이 고요한 밤을 밝혔습니다. 순애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차분히 되짚어 보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시선, 그들의 대화,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빛들을 말입니다. 나를 치매라고 생각하는구나. 순애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또렷하고 분명했습니다. 치매 환자의 목소리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말입니다. 며칠이 흘러 어느 화요일 오후 순애는 평소처럼 은행에서 돌아와 거실 한쪽에 자리한 낡은 철제 금고 앞에 앉았습니다. 이 금고는 남편이 살아계실 때부터 사용하던 것으로
중요한 서류들과 통장, 그리고 현금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순애는 늘 하던 대로 비밀번호를 누르려 했지만 손가락이 멈춰 섰습니다. 비밀번호가 뭐였지? 순애는 이마를 짚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소 같으면 자동으로 손가락이 움직였을 텐데 오늘따라 숫자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아버지 생일이었는데 하며 몇 번 시도해봤지만 금고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씨름하던 순애는 결국 포기하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때 마침 준호가 회사에서 일찍 퇴근하여 집에 들어섰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것은 어머니 상태를 확인해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엄마, 뭐하고 계셨어요? 준호가 거실로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순애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금고를 열려고 했는데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네. 준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기다리던 기회였습니다. 엄마, 비밀번호를 잊으셨다고요? 그건 좀 심각한데요. 목소리에는 걱정스러운 톤이 섞여 있었지만 실제로는 내심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깜빡한 것뿐이야. 나이 먹으면 그런 거 있잖아. 순애가 손사래를 쳤지만 준호는 이미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미정도 미용실 일을 마치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준호는 부인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미정은 놀란 척하며 순애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정말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나세요? 미정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눈빛에는 계산적인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혹시 다른 것들도 잊어버리시는 일이 있으신가요? 순애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다른 건 다 기억해. 그냥 숫자만 헷갈리는 것 같아.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어딘가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준호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치매가 시작되신 것 같아요. 재산 관리도 혼자서는 힘드실 테고. 그는 잠깐 말을 멈추고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언의 신호가 오갔습니다. 그러게요, 어머니. 이제는 재산을 미리 정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더 심해지시면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순애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재산 정리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아직 멀쩡한데. 하지만 방금 전 금고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일이 있어서인지 자신감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준호는 이때다 싶어 본격적으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비밀번호도 잊어버리시고 날짜도 헷갈리시고 이런 증상들이 다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요. 그래요, 어머니. 저희가 미리미리 준비해 드려야죠. 미정이 순애의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모든 걸 잘 관리해 드릴게요. 그 말 속에는 묘한 서늘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 둔 것처럼 자연스럽고 매끄러웠습니다. 순애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정말 내가 치매인가? 순애는 자신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들어 깜빡하는 일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것도 날짜를 헷갈린 것도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준호가 더욱 설득력 있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지금 이 집값만 해도 상당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남겨주신 땅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미정도 거들어 말했습니다. 요즘 치매 환자들을 노리는 사기꾼들도 많다고 해요. 어머니 같은 분들이 당하기 쉽거든요. 그 말에는 마치 자신들이 순애를 보호하려는 선량한 가족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순애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자신이 정말 치매에 걸린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자신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순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와 미정의 얼굴에 순간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들이 원하던 반응이었습니다. 일단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세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재산 관리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복잡한 일들은 저희가 알아서 처리하고 어머니는 편안히 지내시면 돼요. 미정이 순애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이 있잖아요. 저희를 믿고 맡기세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 니들이 알아서 해줘라. 나는 이제 늙어서 복잡한 건 모르겠다. 준호와 미정은 서로 만족스러운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성공적으로 끝난 것입니다. 이제 순애는 자신이 치매 환자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재산 관리를 자신들에게 맡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내일 병원 예약을 잡아볼게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울 수 있거든요. 그날 밤 준호와 미정이 돌아간 후 순애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자신이 치매에 걸린 것일까요? 비밀번호 하나 잊어버린 것으로 이렇게 큰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그렇게 걱정하는 것을 보니 자신의 상태가 정말 심각한 것 같았습니다. 순애는 거실에 있는 금고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말 내가 치매인가?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그 목소리에는 불안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순애가 병원 예약을 잡고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 준호와 미정은 순애가 잠자리에 든 후 거실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에는 이전과는 다른 진지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중요한 계획을 논의하는 사업가들처럼 말입니다. 여보, 어머니 상태 봤지? 확실히 치매 맞는 것 같아.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주변을 둘러보며 더욱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비밀번호도 잊어버리시고 요즘 정말 많이 헷갈리시더라.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오히려 안도감 같은 것이 묻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스마트폰을 꺼내 부동산 앱을 실행했습니다. 화면에는 이 동네 부동산 시세가 떠올랐고 그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 주변의 가격들을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 시세 봤어? 지금 팔면 최소 15억은 나올 것 같은데. 정말? 그렇게 많이? 미정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남편 옆으로 다가가 화면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들이 그녀의 눈에는 마치 보물처럼 빛나 보였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야. 준호가 화면을 스크롤하며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땅도 있잖아. 그것까지 합치면. 그는 잠깐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총 20억은 좋게 될 거야. 미정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많다고? 나는 몰랐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갔고 준호가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쉿, 어머니 깨시면 안 돼. 준호가 속삭였습니다. 중요한 건 어머니가 치매 진단만 받으면 우리가 법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는 거야.
성년후견인 제도라는 게 있거든. 미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머니 재산을 다 관리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렇지. 물론 어머니를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명목이지만 준호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어쨌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두 사람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각자의 머릿속에서는 20억이라는 거액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새 아파트, 새 차, 미정의 미용실 확장, 준호의 사업 투자. 온갖 계획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순애가 물을 마시러 나온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재빨리 대화를 중단하고 자연스러운 척했습니다. 순애는 부엌에서 물 한 컵을 따라 마시며 거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와 미정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순애는 그들의 대화를 어느 정도 들었지만 못 들은 척하며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아직 안 주무세요? 늦었는데. 순애가 거실로 나와 말했습니다. 준호와 미정은 깜짝 놀란 기색을 보이며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깨우려던 건 아니었는데 죄송해요. 미정이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집에 가려던 참이었어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늦었으니까 빨리 들어가거라.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따뜻했습니다. 준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병원 가시는 거 잊지 마세요. 오전 10시에 예약 잡아놨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순애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치매 환자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분명하고 깊었습니다. 준호와 미정이 집을 나선 후 순애는 다시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들었던 대화를 차근차근 되새겨봤습니다. 20억, 성년후견인, 재산관리. 모든 단어들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내 자식들이지만 저렇게 욕심에 눈이 멀 줄이야. 순애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실망과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순애는 일어나서 금고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딸깍, 금고가 열렸습니다. 며칠 전 기억나지 않았던 비밀번호가 지금은 완벽하게 기억났습니다. 금고 안에는 통장들과 중요한 서류들, 그리고 현금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순애는 그 중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을 꺼내 살펴봤습니다. 준호와 미정이 말한 금액이 대략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큰 돈이네. 순애는 서류들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야. 그녀는 금고 맨 아래쪽에서 또 다른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은행 적금 통장과 주식계좌, 그리고 보험 증서들이었습니다. 사실 순애의 재산은 준호와 미정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돈과 자신이 절약해서 모은 돈, 그리고 몇 년 전부터 꾸준히 투자해온 주식들까지 합치면 거의 30억에 육박했습니다. 니들이 알고 있는 건 겉에 보이는 것뿐이구나. 순애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진짜 재산은 따로 있는데 말이야. 순애는 서류들을 다시 정리해서 금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비밀번호를 헷갈리는 척했던 자신의 연기를 떠올렸습니다. 사실 그날도 비밀번호를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아들과 며느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치매라고 믿게 둬야겠어. 순애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야 니들의 진심이 더 확실하게 드러나겠지.
그녀는 이미 아들과 며느리의 본심을 파악했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들은 대화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순애는 침실로 향하면서 마지막으로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50년 넘게 살아온 이 집, 남편과 함께 꾸린 보금자리, 아들을 키우며 행복했던 추억들이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돈으로만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내 피부치들이지만 진짜 날 사랑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재산을 노리는 건지 이제 확실히 알아봐야겠다. 순애는 침실 문을 닫으며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 병원에 가서 치매 진단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들과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진짜 연기를 시작해야겠어. 순애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또렷하고 단단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준호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순애는 평소보다 더욱 어리둥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병원 로비에서부터 여기가 어디지?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하며 불안해하는 척했습니다. 엄마, 병원이에요. 건강검진 받으러 온 거 기억나시죠? 준호가 다정하게 설명했지만 내심으로는 어머니의 상태가 더욱 악화된 것 같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신경과 진료실에서 의사는 순애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이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대통령이 누구인지 기억하시나요? 거꾸로 구구단을 외워보실 수 있나요? 순애는 일부러 헷갈리는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이 며칠이더라? 아, 맞다. 2월인가? 3월인가? 실제로는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대통령요? 글쎄요. 누구였더라? 의사는 순애의 반응을 지켜보며 차트에 기록했습니다. 구구단은 어떠세요? 간단한 계산 해보실 수 있나요? 구구단이요? 274. 아니, 286? 헷갈리네. 순애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준호는 의사와 눈을 마주치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몇 가지 더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의사가 말하며 간단한 기억력 테스트와 그림 그리기 테스트를 시행했습니다. 순애는 의도적으로 시계 그림을 잘못 그리고 방금 전 들었던 단어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척했습니다. 검사가 끝난 후 의사는 준호를 따로 불러 상담했습니다. 어머님 상태를 보니 경도 인지장애에서 경도 치매 초기로 보입니다. 정밀 검사가 더 필요하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는 아직 아닙니다. 준호의 얼굴에 미묘한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그럼 아직 심각한 단계는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하지만 점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분들이 잘 돌봐주시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준호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 순애는 갑자기 아이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나 집에 가고 싶어. 병원 문 앞에서 몸부림을 치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이제 집에 가요. 준호는 당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모습이 더욱 확실한 증거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의사가 말한 것보다 더 심각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집에 돌아온 후 미정이 결과를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의사가 뭐래요? 경도 치매 초기래.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심각하지는 않다지만
점점 더 심해질 거라고 하더라고. 미정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진단서는 받았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응, 받았어. 이제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들을 밟을 수 있을 것 같아. 준호가 서류를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순애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척했지만 사실은 그들의 대화를 주의 깊게 듣고 있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의학적 진단이 그들에게는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미정은 순애가 낮잠을 자는 동안 몰래 금고를 열어보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를 모르니 열릴 리가 없었습니다. 여러 숫자 조합을 시도해봤지만 실패했습니다. 이상하네. 어머니 생일도 안 되고 아버지 생일도 안 되고. 미정은 포기하고 다른 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순애의 방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미정은 호기심에 일기장을 펼쳐봤습니다. 일기장에는 최근 몇 개월간의 일상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며칠 전 자신과 준호가 나눈 대화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준호와 미정이 재산 이야기를 했다. 20억이라고 하더라. 성년후견인 제도도 알아보고 있는 것 같다. 내가 치매라고 생각하고 있다. 미정은 일기장을 읽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뭐지? 어머니가 기억이 없으시다면서 어떻게 이런 걸 다 적을 수 있지?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내용이었습니다. 금고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이다. 일부러 모르는 척했다.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다. 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순애는 치매가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연기를 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의사도 치매 진단을 내렸는데, 아니야, 치매 환자도 가끔 명료한 순간이 있다고 하잖아. 그때 쓴 거겠지. 미정은 자신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일기의 내용은 너무나 정확하고 상세했습니다. 미정은 일기장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순애는 여전히 소파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그 얼굴을 바라보며 미정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령 어머니가 뭔가 알고 있다고 해도 이미 의사 진단도 받았고 지금이 기회야. 그날 저녁 준호가 돌아오자 미정은 일기장 이야기는 하지 않고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어머니 상태가 요즘 더 나빠지는 것 같아. 오늘도 하루 종일 멍하니 계시더라고. 그래. 그럼 이제 정말 서류 작업을 시작해야겠네. 준호가 말했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하고 재산관리 권한을 받아야 해. 맞아. 지금이 적기인 것 같아. 어머니도 혼자서는 힘들어 하시잖아. 미정이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일기장에서 본 내용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미정이 자신의 일기를 봤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발견하기 쉬운 곳에 놓아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구나. 순애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니들이 얼마나 욕심쟁이인지 확실히 보여주마. 그날 밤 순애는 또 다른 일기를 썼습니다. 내일부터는 더욱 심한 치매 연기를 해야겠다. 미정이 일기를 봤을 텐데도 여전히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참으로 한심하다. 순애의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탐욕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도록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증거로 남기고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발견한 지 며칠이 지나도 미정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순애의 일기에 적힌 내용들이 너무나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20억이라는 거대한 재산에 대한 욕심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해. 미정은 혼자 있을 때마다 중얼거렸습니다. 치매 환자가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남길 수 있을까? 하지만 의사의 진단서가 있었고 순애의 행동도 분명히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미정은 다시 한번 순애의 방을 뒤져봤습니다. 혹시 다른 단서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수첩을 펼쳐보니 놀라운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행 계좌 번호들, 주식 종목과 수량, 보험 가입 내역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는 충격적인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총 재산 약 30억. 준호와 미정이 아는 것은 절반도 안 된다. 미정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30억이라니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치매 환자가 이렇게 복잡한 재산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이상해, 정말 이상해. 미정은 수첩을 덜덜 떨리는 손으로 덮었습니다. 하지만 30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설령 어머니가 뭔가 알고 있다고 해도 이미 의사 진단도 받았고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 미정은 수첩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순애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미정의 눈에는 모든 것이 연기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 점심 드셨어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돌려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 보였지만 이내 흐릿해졌습니다. 점심? 내가 점심을 먹었나? 잘 기억이 안 나네. 순애가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부엌에 설거지된 그릇들을 봤습니다. 분명히 점심을 드셨는데 기억하지 못하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기분이 안 좋으신 일이라도 있으세요? 미정이 떠보듯 물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무슨 소리야? 별일 없는데.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준호가 일찍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준호의 인사에 순애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이구, 일찍 왔네. 힘들었지? 준호와 미정은 부엌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어머니 상태 어때? 오늘 별일 없었어? 준호가 물었습니다. 그게 미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좀 이상한 게 있어. 어머니가 생각보다 많은 걸 기억하고 계시는 것 같아. 무슨 말이야? 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미정은 일기장과 수첩에서 본 내용들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산 규모에 대한 부분은 더 자세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보, 어머니 재산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어. 준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얼마나? 수첩에 30억이라고 적혀 있더라고. 미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0억이라고? 정말?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대감과 흥분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응,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어머니가 혹시 우리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 미정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설령 그렇다고 해도 이미 의사 진단도 받았고 법적으로는 우리가 유리해. 그리고 어머니가 정말 모든 걸 알고 있다면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겠어? 그러긴 하지만 미정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괜찮아. 오히려 지금이 기회야.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뭔가 의심하고 있다면 더 빨리 서류 작업을 마쳐야 해.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성년 후견인 신청 서류를 준비하자.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억이라는 숫자 앞에서 모든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래, 지금이 기회야. 어머니도 혼자서는 그 많은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우실 거야. 그들의 대화를 들은 순애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시나 돈 이야기만 나오면 모든 걸 잊어버리는구나. 순애는 일부러 수첩을 발견하기 쉬운 곳에 둔 것이었습니다. 미정의 반응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재산 관리하는 것이 힘드시죠? 요즘 복잡한 일들이 많아서. 순애는 젓가락을 놓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예전에는 다 알아서 했는데 요즘엔 헷갈리는 게 많아. 그럼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미정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복잡한 건 저희가 알아서 하고 어머니는 편하게 지내세요. 정말? 그럼 고맙지. 순애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럼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 같이 가서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시죠.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성년 후견인 신청도 하고 재산관리 위임도 정리하고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니들이 알아서 해줘라. 나는 이제 늙어서 복잡한 건 모르겠다. 준호와 미정은 서로 만족스러운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드디어 원하던 것을 얻을 수 있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일기에 또 다른 내용을 적었습니다. 미정이 두 번째 수첩도 발견했다. 30억이라는 숫자에 완전히 넘어갔다.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 간다고 한다.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다. 순애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 자식들아, 정말 마지막까지 욕심을 버리지 못하겠느냐? 아직도 늦지 않았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마지막 희망과 깊은 실망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진짜 재산의 규모,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 녹음, 그리고 자신이 완전히 정상이라는 증거들까지. 이제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만 남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겠구나. 순애는 침대에 누우며 중얼거렸습니다. 길고 긴 연기의 마지막 장면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언제부터 아들과 며느리의 시선이 달라졌는지, 언제부터 자신을 돈으로만 바라보기 시작했는지 차근차근 생각해 봤습니다. 처음엔 정말 건망증인 줄 알았는데, 순애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몇 달 전 금고 비밀번호를 일부러 틀린 것도, 날짜를 헷갈리는 척한 것도 모두 아들과 며느리의 반응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순애는 일어나서 서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핸드폰이 다 녹음 기능이 있다지만 순애에게는 이 오래된 녹음기가 더 익숙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중요한 회의 내용을 녹음할 때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몇 개월째 사용하고 있네. 순애는 녹음기를 손에 들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재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몰래 녹음해 왔습니다. 처음엔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를 남겨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순애는 거실로 나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고요한 밤 5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의 모든 추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신혼부부였을 때, 준호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남편과 함께 이 집을 꾸며갔던 시절들. 그때는 얼마나 행복했는데. 순애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준호야,
너는 언제부터 엄마를 돈으로만 보게 됐니? 순애는 일어나서 거실 한쪽에 걸려 있는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준호가 대학교를 졸업했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의 준호는 얼마나 자랑스러웠던지 순애는 동네방네 자랑을 다녔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대기업에 들어갔다고 얼마나 우쭐했었는지 순애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그 아들이 엄마의 재산만 노리게 됐을까? 순애는 다시 소파에 앉아 최근 몇 개월간의 일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준호와 미정이 집에 오는 횟수가 늘어난 것, 재산에 대한 질문들이 많아진 것, 그리고 자신의 건망증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들. 내가 치매인 척하기 시작한 건 맞는 결정이었어. 순애는 자신의 선택을 되돌아봤습니다. 그래야 니들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 사실 순애의 기억력과 판단력은 또래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매일 신문을 읽고 경제 뉴스를 챙겨보며 주식 투자도 직접 관리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의도적으로 치매 연기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작은 테스트였는데 순애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금고 비밀번호를 모르는 척했을 때 준호의 눈빛이 어떻게 변했는지, 미정이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순애는 일어나서 금고 앞으로 갔습니다. 주저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통장들과 서류들, 그리고 현금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준호와 미정이 아는 건 이것뿐이지. 순애는 금고 속 서류들을 살펴봤습니다. 진짜 재산은 따로 있는데 말이야. 순애의 실제 재산은 복잡하게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은행의 적금과 예금, 주식과 채권, 그리고 아직 공개하지 않은 부동산까지. 남편이 평생 모은 돈과 자신이 절약해서 저축한 돈,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시작한 투자 수익까지 합치면 정말 30억에 가까웠습니다. 이 모든 게 결국 준호에게 갈 건데 순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네가 진심으로 엄마를 사랑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싶었어. 순애는 금고를 다시 닫고 소파로 돌아왔습니다. 내일이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것이 자신들의 승리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순애가 준비한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짜 마지막 기회를 줄 거야. 순애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때까지라도 마음을 돌이킨다면. 하지만 순애는 이미 아들과 며느리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가족에 대한 사랑보다 컸습니다. 어머니의 치매를 기회로 여기고 재산을 차지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내 자식이지만 정말 실망스럽다. 순애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네가 어려서 아플 때 밤새 간병했던 그 엄마를 이제는 치매 환자로만 보는구나. 순애는 준호가 어렸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열이 나서 끙끙 앓을 때 밤새 간병했던 일,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새벽부터 일했던 일, 대학 등록금을 위해 자신의 금반지를 판 일. 그때는 돈이 없어도 행복했는데 순애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제는 돈이 많아졌는데 가족은 없어지는구나. 순애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물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내일은 정말 중요한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탐욕을 버리지 못한다면 순애도 마지막 카드를 꺼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니들이 정말 마지막까지 욕심을 부린다면. 순애는 찬물을 다 마시고 컵을 씻었습니다. 엄마도 각오가 되어 있다. 순애는 이미 변호사와 따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몰래 말입니다. 자신이 완전히 정상이라는 의학적 증명서도 받아두었고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녹음한 증거들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야. 순애는 침실로 돌아가며 중얼거렸습니다. 니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마지막으로 지켜보겠다. 순애는 침대에 누워서도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아직도 아들과 며느리가 마음을 돌이키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그들의 본심을 알고 있어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미정아. 순애는 어둠 속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이 정말 마지막 기회다. 제발 엄마의 마음을 이해해다오. 하지만 순애는 이미 그들의 대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들은 망설임 없이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순애가 기다려온 때였습니다. 그래, 내일이면 모든 게 분명해질 거야. 순애는 눈을 감으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길고 긴 밤이 지나고 운명의 날이 밝아올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준호는 일찍 회사에 휴가를 내고 어머니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미정도 미용실 문을 닫고 함께 했습니다. 세 사람은 택시에 앉아 있었지만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엄마, 긴장하지 마세요. 복잡한 건 변호사 선생님이 다 설명해 주실 거예요. 준호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애는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니들이 다 알아서 해줘라. 나는 복잡한 건 모르겠다. 평소보다 더욱 힘없어 보이는 목소리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하자 변호사는 정중하게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입니다. 미리 연락 주신 성년후견인건으로 오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셔서 재산 관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변호사는 순애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여기 오신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순애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라고 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순애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에 기록했습니다. 의사 진단서도 가져오셨나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서류 가방에서 진단서를 꺼내 건넸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경도 치매 초기라고 진단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진단서를 꼼꼼히 살펴본 후 말했습니다. 절차상 어머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이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아시나요? 순애는 잠시 생각하는 척하더니 3월인가 4월인가 잘 모르겠네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는 계속해서 간단한 질문들을 했고 순애는 일부러 헷갈리는 대답들을 했습니다. 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시나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준호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집과 땅 합쳐서 약 2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순애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것보다 더 많아. 30억은 될 거야. 준호와 미정은 놀란 표정으로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정확한 숫자를 말하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어머니, 정확히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애는 다시 멍한 표정으로 뭐라고? 내가 뭘 말했지? 하며 헷갈리는 척했습니다. 변호사는 성년후견인 신청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제 서류 작성을 하겠습니다. 어머님께서 직접 서명하시고 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준호와 미정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드디어 원하던 순간이 왔습니다. 이 서류에 순애가 도장을 찍으면 법적으로 재산관리 권한이 자신들에게 넘어올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에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준호가 서류를 순애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복잡한 재산 관리는 저희가 다 해드릴게요. 순애는 서류를 바라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서류야? 잘 모르겠네. 진짜로 혼란스러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미정이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어머니를 잘 돌봐드릴게요. 편하게 지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말 속에는 묘한 확신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계획이 완성된 것처럼 자연스럽고 매끄러웠습니다. 순애는 도장을 든 손을 서류 위로 가져갔습니다. 준호와 미정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변호사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순애의 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만. 네. 어머니, 어떻게 하셨어요? 준호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순애는 도장을 내려놓고 준호와 미정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갑자기 예리해졌습니다. 치매 환자의 흐릿한 눈빛이 아니라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래. 니들 본색을 이제야 드러내는구나. 순애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힘없고 헷갈리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하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준호와 미정은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애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치매인 줄 알았지? 모든 걸 다 듣고, 다 기록하고, 다 기억했다. 뭐라고요? 미정이 창백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순애는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익숙한 목소리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준호와 미정이 며칠 전 밤에 나눈 대화였습니다. 엄마 명의 땅, 지금 팔면 최소 20억이야. 치매 판정만 받아내면 우리가 관리할 수 있어. 이제 증거만 있으면 집도 땅도 다 우리 거야. 녹음기에서 나오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준호와 미정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변호사도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준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애는 녹음기를 끄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몇 달 동안 니들을 지켜봤다. 내가 정말 치매에 걸렸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서 일부러 연기를 했는데 니들은 그걸 기회로 여기더라. 어머니, 오해입니다. 저희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미정이 변명하려 했지만 순애가 손으로 막았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라. 순애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몇 달 동안 니들의 진심을 확인해 봤는데 결국 돈밖에 안 보이더라. 준호는 무릎을 꿇고 순애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하지만 순애는 냉정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다. 니들은 내가 치매라고 믿고 내 재산을 차지하려고 계획을 세웠잖아. 거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가족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순애는 서류를 밀어내며 일어섰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상담은 여기서 끝입니다. 성년후견인 신청은 취소하겠습니다. 순애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습니다. 순애는 준비해온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내 재산은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니들은 더 이상 기대하지 마라.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후 세 사람은 말없이 택시에 탔습니다. 차 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준호와 미정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순애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준호와 미정은 순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미정도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재산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순애는 소파에 앉아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몇 달간 지켜봐온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의 치매를 기회로 여기고 재산을 차지하려던 계획들, 그리고 결국 드러난 그들의 본심까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순애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니들이 진짜로 뉘우치는 거야? 아니면 재산을 못 가져서 아쉬워하는 거야? 준호가 고개를 들어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저희가 돈에 눈이 멀어서. 돈에 눈이 멀었다고? 순애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솔직하긴 하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순애는 일어나서 금고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 관련 서류들까지. 그동안 숨겨뒀던 모든 재산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니들이 알고 있던 건 일부분에 불과했어. 순애가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많아. 준호와 미정은 놀란 눈으로 서류들을 바라봤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재산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니들과는 상관없는 일이야. 순애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재산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 거다. 순애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며칠 전부터 준비해온 계획이 있었습니다. 재산의 상당 부분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준호가 애원했습니다. 저희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어요. 하지만 순애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기회는 몇 달 동안 충분히 줬다. 니들은 그 기회를 욕심으로 낭비했어. 순애는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리 상담받아 두었던 다른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드린 대로 진행해 주세요. 기부 관련 서류 작성하고 재산 관리는 신뢰할 만한 분께 위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뵙겠습니다. 변호사의 대답을 들은 준호와 미정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정말로 그러실 거예요?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순애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재산의 대부분은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할 거야.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다. 순애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 관리는 옆집 김아주머니에게 부탁할 거야. 그분은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거든. 준호와 미정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노렸던 거대한 재산이 자신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호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순애는 준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니들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살아가면 돼. 니들 능력으로 말이야. 내 재산에 기대지 말고. 어머니,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미정이 또다시 애원했지만 순애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야. 돌이킬 수 없어. 순애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순애는 약속대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서 갔습니다. 재산의 상당 부분을 여러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남은 재산은 평소 자신을 진심으로
돌봐주던 이웃 아주머니에게 관리를 위임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시는 게 맞나요? 변호사가 확인차 물었습니다. 네, 확신합니다. 순애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게 제가 내린 마지막 결정입니다. 그날 저녁 준호와 미정이 마지막으로 집을 찾아왔습니다. 모든 서류 작업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건가요? 준호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이미 끝난 일이야. 순애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니들은 이제 이 집에 올 이유가 없어졌네. 준호와 미정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현실이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그들이 노렸던 30억의 재산, 집, 땅, 모든 것이 자신들의 손을 떠나갔습니다. 그럼 저희는 정말 미정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니들은 빈손으로 나가는 거야. 순애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니들이 원했던 건 내가 아니라 내 재산이었으니까 이제 갈 이유가 없지. 준호와 미정은 고개를 떨구고 집을 나섰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몇 달간 품어왔던 욕심이 결국 모든 것을 앗아간 것입니다. 혼자 남은 순애는 거실 창가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고요한 집안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습니다. 나는 치매가 아니야. 순애가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직 모든 걸 기억하고 있어. 니들의 욕심도, 내가 느꼈던 배신감도, 그리고 내가 내린 결정도. 순애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쓸쓸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 순애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저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자신만을 위한 저녁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순애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려 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